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새해 첫 시간으로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려다가 못했던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의 그 카메라와 이제 센서 분광기 센서 역할을 하는 닐캠이라는 이 소자에 대해서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닐캠의 구체적인 어떤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즉 디카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제 센서 옵티컬 카메라니까 이제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CCD라는 그런 소자입니다.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라고 알려진 이 CCD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CCD의 구동 원리를 간단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우주 산업 기술이 현재 이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적용된 사례를 통해 또 여러분들께 이런 그 우주 산업이 충분히 우리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제가 가능한 이제 수식을 배제하고 정성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경도 그렇고 이제 현미경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 빛에 대한 이런 그 정보를 이제 시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눈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빛에 대한 정보를 그 사진을 찍는데, 이전에는 그 사진을 이렇게 현상에서 인화할 수 있도록 이제 필름 카메라를 써서 이제 사진을 찍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전부 다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빛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런 그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 센서를 아까 그 CCD, Charge Coupled Device라고 하는 이 CCD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주 만원경이나 이런 그 현미경이나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같은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DSLR의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배경이 영상이 있을 때 이 빛이 들어와서 이 직광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센서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죠.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운데 이제 뭐 조르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셔터도 이렇게 있어서 셔터를 열어주는 순간에 우리가 그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DSLR 카메라의 경우에 이제 미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안 찍고 이제 뭐 초점을 맞추거나 할 때는 이런 그 빛이 이렇게 여기 펜타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 눈으로 이렇게 뷰 파인더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실제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는 순간 요 반사경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 이제 외부 빛이 들어와서 이 센서에 이제 상이 매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단순한 어떤 그 카메라의 원리인데, 즉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조리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커싱 렌즈가 있어서 상이 매치게 되는, 그래서 이 렌즈로부터 그 상이 매치게 되는 요 거리를 우리가 그 초점 거리 F라고 하죠. 그 렌즈의 중심부터. 그리고 그래서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컬 랭스가 초점 거리가 한 131m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요 조리개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 요 그 직경을 우리가 그 D라고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은 5.62m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큰 그런 그 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넘버를 구해보면은 F 넘버라는 게 이 D분의 F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F 넘버를 구하면 23.3이 돼서 상당히 큰 F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F 넘버가 클수록
조리개가 이제 작다는 얘기고요. 조리개의 어떤 그 길이 대비 초점거리가 긴 거니까 조리개가 작고 이제 훨씬 이제 어두운 그런 그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출을 해야지만 이미지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스펙트로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그 텔레스코프인데, 즉 망원경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과학자들이 이런 그 별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운이나 이런 그 행성의 대기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일단 이런 그 외부에서 오는 이런 그 별의 어떤 그 빛을 우리가 측정하려는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매스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럼 이 빛을 우리가 이 그 그레이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회절을 시키면은, 그래서 일종의 그 프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옛날은 이제 프리즘을 썼다가 요즘 이제 그레이팅을 쓰고, 최근에는 이런 그 프리즘과 이제 이런 그레이팅의 장점을 결합하는 그레이즘이라는 그런 또 디바이스를 씁니다. 아무튼 이런 그레이팅을 통해 가지고 빛을 그 회절을 시키면은, 즉 빛을 이제 꺾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무지개 색이 나오듯이 파장별로 이제 빛이 공간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보고 그 어떤 물질을 이 빛이 통과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혹은 또 어떤 물질에서 이 빛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물질에서 이 빛이 나왔냐, 즉 빛이 발생하는 원리는 크게 이런 그 원자론 입장에서 보면은 원자에서 이제 외부에 전자들이 돌고 있죠. 이 전자들이 도는 궤도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연속적인 궤도를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서 도는 전자가 이제 안쪽으로 떨어질 때, 이쪽이 지금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그런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방출할 때는 이제 이 스펙트럼이 이제 방출 스펙트럼, 즉 선 모양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찍히는 거고, 요 선 모양이 이제 밝게 표시가 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런 별빛이 어떤 그 행성의 대기를 통과해서 이제 지나올 때, 그 행성의 대기에 있는 이런 분자 때문에 이렇게 흡수돼서 이 낮은 전자 에너지 상태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빛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스펙트럼이 이제 그 해당하는 빛의 요 에너지의 파장만큼의 그 부분이 이제 까맣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나오면서 나오는 스펙트럼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마다 이렇게 이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스펙트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보고 어떤 물질을 통과했느냐, 혹은 어떤 물질에서 이 빛이 나왔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카본, 나이트로전 이런 그 물질에 대해서 이런 그 흡수 스펙트럼이 전부 다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 스펙트럼을 별빛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이걸 판독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전부 다 이런 이 공간적인 위치에 우리가 그 CCD 센서를 갖다 놓으면은 이 CCD에 어떤 우리가 그 사진을 바로 이제 디지털 정보로 저장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그 CCD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텔레스코프의 기능도 하고 또 이제 스펙트로스코피의 기능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CCD에 대해서 조금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광전 효과라는 게 있었죠. 어떻게 이런 그 빛이 들어와서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지, 그걸 이제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그 옛날에 이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1905년도에 처음 설명한 그 광전 효과를 이제 응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걸 이제 금속을 가지고 이런 광전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포토 다이오드라는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원리는 뭐 거의 유사합니다. 즉 이런 그 다이오드라는 게 이제 PN 이런 접합을 우리가 그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즉 P형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순수한 반도체에 인위적으로 이제 결함을 주는데, 이제 홀을 전공을 생성시키는 그런 결함을 우리가 그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N형 반도체는 이제 전자를 더 집어넣는 그런 반도체죠. 그래서 이런 PN 접합을 우리가 그 정션을 우리가 그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빛이 들어오면은 이쪽 그 P형 이런 그 P형 접합에서 즉 이 그 P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하나 이제 N형 반도체로 이제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전자가 생성되고, 이쪽은 이제 홀이 생성됩니다. 요 계면에서 이제 이런 그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요 에너지 차이만큼 이제 빛을 이제 흡수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즉 전자가 생성되면은 얘는 이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공은 이제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쪽에 이제 전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이쪽을 N형 반도체 쪽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야 되고, P형 쪽에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 역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역전압을 걸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빛을 쪼여줘야지 이런 이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그 전류가 생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자와 전공 항상 이렇게 이제 쌍으로 생기게 되겠죠. 이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의 에너지가 바로 이제 그 전공 플러스 이제 전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이런 실리콘 기판 위에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하는, 이걸 우리가 그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고 하는데, 이런 즉 모스펫 구조로, 즉 이런 모스펫 구조로 FET라는 게 이제 모스펫이라는 건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얘기고요. 아무튼 이런 그 모스펫 구조로 우리가 실리콘 기판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소자의 구조도 기본적으로 이런 그 P-타입 어떤 실리콘 위에 N 채널을 도핑하고 다시 이제 P-타입 그 이런 반도체로 구성된 이런 구조가 되고, 여기 이제 게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게이트로서 이 전압을 우리가 그 조절을 함으로써 요 포텐셜 웰에 실제로 이제 광전이 들어왔을 때, 즉 빛이 들어왔을 때 전자가 생긴 전자가 이 포텐셜 웰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갇혀 있는 전하를 우리가 요 볼티지를 조절해 가지고 옆으로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이걸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데, 그걸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그 포토볼테이크, 즉 그 태양전지와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그 태양전지의 어떤 동작 메커니즘과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그 CCD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 렌즈라는 게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 렌즈가 있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오는 빛을, 즉 포커싱된 빛을 보다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 밑에 이제 그 칼라 필터가 있어서 원하는 파장의 빛만 이제 투과하도록 이렇게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GB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레드, 그린, 블루의 각각의 어떤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투과하도록 이렇게 이제 필터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RGB 그 그리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하나의 어떤 뭐 픽셀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그런 구조가 이제 이런 CCD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RGB의 어떤 색깔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 각각의 어떤 공간에 대한 좌표를 나중에는 이런 아날로그 디바이스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스펫에서 이 그 포텐셜 웰에 이제 더 많은 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전자만큼의 어떤 그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제 메모리에 저장하면은 즉 레드 컬러의 어떤 빛이 얼마만큼 세기로 이제 들어왔는지, 즉 밝기가 얼마가 되는지 요 정보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 파일로 뭐 JPEG 같은 이런 데이터 파일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그 PNP형 이런 그 반도체에다가 즉 N 플러스가 도핑되어 있고 이제 B 플러스가 도핑된 이런 반도체의 어떤 그 모스펫 구조에다가 여기 이제 vertical shift resistor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 저장된 아까 포텐셜 웰에 그 저장된 이런 전하를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전부 다 이런 그 제어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가장 마지막 이런 그 요 하나의 이제 커패시터로 볼 수가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 그 이런 모스펫에서 이걸 그 증폭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드 아웃 레이트, 즉 이 전하가 얼마만큼 이제 그 저장이 돼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때 그 사용되는 어떤 그 프리퀀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같으면 이제 오퍼레이팅 그 클락 스피드가 있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런 그 리드 아웃 프리퀀시가 있는데 이것들이 한 느리게는 한 0.1MHz부터 한 20MHz까지 리드 아웃 레이트가 이렇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마이크로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라 필터가 있고, 그 밑에 이런 모스펫 트랜지스터가 있어가지고 이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전하가 이 광전 효과로 인해서 발생되는지 그 정보를 이 디지털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CCD 센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광학 센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광학 CCD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제임스 웹 텔레스콥 같은 경우에는 IR 영역을 쓰는 망원경이니까 IR 영역의 빛을 우리가 다뤄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실리콘 그 CCD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리콘의 어떤 CCD를 쓰려면 이 에너지 갭이 한 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데, 이 IR 영역에서는 이 빛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에너지가 한 1 일렉트론 볼트 미만이기 때문에, 즉 0.4 일렉트론 볼트 혹은 수 미리 일렉트론 볼트 그 정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즉 이 밴드 갭을 실리콘의 밴드 갭을 그 에너지로서 이렇게 그 일렉트론과 홀을 이제 우리가 생성을 못 시키는 거죠. 이 에너지 갭이 이 빛의 에너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생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 실리콘의 물질을 쓸 수는 없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종류의 이제 물질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적외선 영역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실리콘 테크놀로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이런 IR 센서가 이제 필요하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그 센서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우선 크게는 이제 양자형, 즉 포톤 디텍터라는 이런 양자형 그 센서가 있을 수 있고, 열형 센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런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로 볼 때 이런 열화상 카메라로 이런 그 사슴을 관측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이 양자형 센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열형 센서를 많이 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볼로미터라는 걸 이제 쓰는데, 요거는 일종의 그 적외선에 대한 어떤 온도 변화를 우리가 그 미세하게 감지해서 요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로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센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포토볼테이크, 즉 광전압형 이런 센서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CCD 센서로 이제 사용되는데, 그게 이런 IR 영역에서는 HCDTE라는, 즉 수은과 카드뮴 텔루라이드라는 이런 물질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도 역시 머큐리 카드뮴 텔루라이드를 이제 주요한 그 센서 물질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일단 작동 온도가 이제 낮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이제 빠르고, 그다음 감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가격 대신에 이제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이제 냉각기가 필요한데, 그렇지만 우주에서는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냉각기가 필요 없이도 이제 가능하죠. 물론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냉각 대신에 어떤 그 열을 차단하는 그런 쉴드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니르캠의 또 중요한 기능이 이제 이런 그 코로나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이 코로나 그래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태양을 바로 이제 볼 때 너무 밝아서 그 태양 주위에 어떤 행성이 있을 때 그 행성의 빛을 제대로 관측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살짝 가리고 보면은 이 주위에 있는 그 빛의 행성 빛을 우리가 보다 이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빛이 강한 천체에 이런 빛을 막아서 그 주변에 흐린 물질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망원경을 우리가 그 코로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태양도 이런 그 코로나가 있죠. 그래서 개기 일식 때 그 태양의 어떤 가장 밝은 부분을 가려버리면 이런 코로나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여기 스타가 있고 요 주위에 이제 어떤 플래닛 행성이 있을 때 이걸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의 빛을 우리가 가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스타가 이렇게 빛을 망원경을 통하면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요 렌즈의 빛을 우리가 가려주는 거죠. 요 퓨필면에서, 렌즈 퓨필면에서 가려주면은 요걸 레이어드 스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퓨필면에서 가려주면은 나머지 빛은 이 행성에 의한 빛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정보를 우리가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이 코로나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니르캠은 크게 이런 카메라의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로그래프의 기능도 하고, 이런 코로나 그래프,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어떤 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어 IR 이미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징과 이제 스펙트로스코피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으로서 이런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의 어떤 웨이브 프론트를 센싱하고 이제 컨트롤하는, 즉 초기에 이제 망원경을 우리가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르캠이 가장 어떤 그 주된 망원경이라고 카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아리조나에서 이제 아리조나와 이제 록히드 마틴, 그래서 역시 이제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에서 이제 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니르캠의 어떤 그 실제 어떤 그 디자인 한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칼라 필터가 돌아가는 그런 퓨필 필터가 이제 칼라 필터가 돌아가는 그런 로테이셔널한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그 반사형 망원경이기 때문에 이런 빛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반사형 이런 렌즈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그 CCD 카메라, 여기서는 이제 엄밀한 의미의 CCD는 아니지만 이런 그 센서 디텍터에 이제 상이 매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니어 인프라레드 영역에서, 즉 파장이 한 5마이크로 안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외선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조금 더 영역이 큰 건 이제 미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다 이제 저온 영역에서 작동하는 카메라인데 이런 미라이도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르캠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웹의 이제 프라이머리 이미저고 그게 한 0.6에서 한 5마이크론 정도의 IR 영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밀키웨이, 즉 은하수나 혹은 카이퍼 벨트 같은 이런 걸 관측할 수가 있고, 이제 초기 우주도 이제 관측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니르캠의 구조를 조금 보시면요, 이게 그 니르캠인데 굉장히 큰데 실제로 요 센서 부분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센서의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즉 빛이 들어왔을 때 여기 세미컨덕터 오브저버 레이어, 즉 아까 머큐리, 카드뮴, 텔루라이드라고 하는 요 센서에다가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움 인터커넥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실리콘 리드아웃 인터그레 서킷이 있어서 여기 아까 리드아웃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이제 실리콘 회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걸 이제 록히드 마틴하고 이제 아리조나 대학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머큐리 카드뮴 텔루라이드 디텍터 어레이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CCD와 이제 유사하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니르캠이 처음에 이런 옵티컬 텔레스코프의 이런 그 웨이브프론트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가 제대로 이제 장착이 됐는지요, 즉 옵틱스가 제대로 구동하는지를 센싱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그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 기술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라식 비전 코렉션 하는, 즉 우리가 눈을 수술할 때 그 라식 수술을 하죠. 그래서 수정체를 이제 깎아내서 어떤 그 눈에 어떤 그 초점을 이제 맞추는 수술이 이제 라식 수술인데, 이런 라식 수술을 할 때 그 기술을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그 웨이브 프론트 센서라는 게 역시 니르캠이 이제 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인데, 요게 이제 이 제임스 웹 만원경 같으면 18개의 미러가 한꺼번에 이제 하나의 미러로 이제 즉 하나의 어떤 렌즈와 같이 이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얼라이먼트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한데, 이게 9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고,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웨이브 프론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다. 그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떻게 일상생활에 이제 이용됐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아이 설저리, 즉 눈을 이제 우리 각막 수술을 할 때, 즉 라식 수술을 할 때 여기 얼마만큼 이 각막이 이렇게 불균열하게 돼 있는지를 이제 센싱할 때 그 기술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이저 비전에 대해서 이런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이제 아버트 메디컬 옵틱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에서 요 웨이브 프론트를 센싱하는 요 기술을 커머셜하게 이제 이전을 받은 요 회사고요. 요게 존슨앤존슨의 이 회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인수가 됐는데, 그 인수 가격이 4빌리언 달러가 이제 넘는, 즉 4조 원 이상의 가격으로 이제 인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국책연구소 기술을 뭐 수백만 원에 사서 뭐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그 회사로 성장을 했을 때 수빌리언 달러의 어떤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그냥 핵심 인력 몇 명 뽑아내고
그냥 그 인수 안 하고 그냥 자체 또 대기업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또 개발을 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게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더라도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부러운 환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 닐캠 카메라에서 이미지는 어떻게 그 찍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제 두 개의 모듈이 있는데, 이제 숏 웨이브 랭스 채널이라는 게 있고 롱 웨이브 랭스 채널이라는 게 있어서, 숏 웨이브 랭스는 이제 2.3 마이크론 이하의 파장을 가지고 이제 찍는 거고, 롱 웨이브 랭스는 이제 그 이상에서 이제 5 마이크론까지의 어떤 파장을 가진 적외선으로 찍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필드의 크기가 요게 이제 이 사이즈가 2.2초가 됩니다. 2.2분. 우리가 이제 각을 다룰 때 이제 1도가 있죠. 1도를 60분의 1로 한 게 바로 1분이 되고, 또 1분을 요 60분의 1로 나눠서 한 게 바로 1초가 됩니다. 그래서 1초는 이제 굉장히 그 작은 그 앵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2.2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요 크기가 이제 64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게 픽셀 사이즈가 2040 곱하기 2040 픽셀이 이제 8개가 들어있는 그런 픽셀 사이즈가 되고, 한 픽셀당 그 어떤 각의 앵글로 보면 한 0.031 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의 한 간격이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 각을 0.064초를 초의 어떤 이쪽으로 이제 0.064초, 이쪽으로 0.064초의 이 그 공간적인 어떤 크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영역을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영역을 이제 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닐캠의 작동 모드가 이제 크게는 한 5가지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2.2분 곱하기 2.2분 이런 필드가 실제로는 이제 그 44초 간격이 또 이제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9.7 아크 미닛 제곱의 어떤 그 공간적인 영역을 이제 커버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징 기술이 가능하고, 크로노그래픽 이제 이미징도 역시 가능하다. 즉 태양과 같이 이렇게 가운데 오는 그 별의 빛을 막고 주위를 보는 그런 이미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릿 스펙트로스코피도 역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 이미징, 그 다음에 뭐 그리즘 타임 시리즈, 이런 그 스펙트로스코픽한 모니터링도 이제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그리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프리즘과 이 그레이팅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 그레이팅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프리즘과 이제 그레이팅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요런 이제 디바이스를 써서 이제 이 빛을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회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즘을 통해서 이 텔레스코프에서 들어온 빛은 여기 이제 CCD 카메라와 같이 이런 DSLR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여기 CCD에 이제 포커싱이 되는데, 그 포커싱 되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빨주노초니까 이제 오로 갈수록 파장이 이제 짧아지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주파수의 어떤 대역을 우리가 이런 그 CCD 센서의 어떤 공간적인 영역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제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FTIR 같은 거를 우리가 찍고 할 때, 즉 이걸 다시 이제 프리 트랜스폼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페로메터리 같은 장비를 썼는데,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바로 이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즉 그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분산을 시켜주고, 요게 CCD 센서만 달면은 그 이미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바로 이
파장에 대한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텔레다인이라는 회사에서 역시 미국에 있는 그 상장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IR 이미지 센서를 실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다인에서 이제 머큐리 카드뮴 텔루라이드 이 센서를 만들고 있고, 요게 이제 2048 by 2048 픽셀 어레이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그 픽셀은 이제 18 마이크론의 어떤 피치를 가지고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구성된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레귤레이티드 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리드아웃 프리퀀시는 여기서는 이제 뭐 74Hz부터 10MHz까지 이제 그걸 가변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머큐리 카드뮴 텔루라이드라는 이 물질은 상당히 재밌는 물질인데, 저기 카드뮴 텔루라이드는 그 에너지 갭이, 즉 밴드 갭이 보시면은 1.61 일렉트론 볼트로 오히려 그 실리콘보다 큽니다. 실리콘보다 크지만, 즉 우리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올리기 위해서 요 드는 에너지가 1.61 일렉트론 볼트라는 이제 에너지가 든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수은을 도핑을 하면, 즉 머큐리를 집어넣으면은 요게 이제 머큐리의 어떤 양에 따라서, 즉 여기 카드뮴 프랙션이 이제 이쪽 1일 때는 이게 1.6이지만 한 0.2일 때는 이렇게 0.2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아져서, 즉 수은을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이게 이제 그 에너지 갭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갭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드뮴 텔루라이드는 이제 2.6형 반도체죠. 그래서 2.6형 반도체라서 앞으로도 이제 이 상당히 어떤 응용이 이제 많이 기대되는 그런 반도체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그 제임스 웹 만원경이 이제 관측하려는 영역은 이런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빅뱅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크 에이지를 지나고 나서 이런 최초의 어떤 그 별이 탄생하는 요 순간까지, 즉 이 다크 에이지 구간을 보통 이제 한 38만 년에서 한 3억 년에서 5억 년 그 사이로 이제 잡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제임스 웹 만원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초기 블랙홀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조개선 만원경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벌써 한 우주가 탄생하고 이제 3억 년에서 5억 년 정도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130억 년 이전의 빛을 우리가 관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먼 은하를 이제 130억 광년이 떨어진 은하를 이제 관측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적외선 망원경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보다 더 이전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리사라는 또 다른 형태의 중력파를 검출하는 이런 또 우주 만원경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만원경의 어떤 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초기 우주의 상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제 말이 길어지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런 그 우주 기술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는 게 이제 앞으로도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만약 자신의 분야에서 그런 기술을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는다면은 그게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혹은 그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제가 진행하게 될 물리학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과 또 이런 응용적인 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또 이제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 이민년 새해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